누구나 예쁜 전원주택을 지어서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고 싶은 로망이 있죠. 저는 테니스를 너무 좋아해서 테니스 코트와 집을 한 채 짓고 싶었어요. 테니스를 치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웬만한 코트에서는 박스볼 같은 걸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컷 서브 연습도 하고 주말에는 친한 지인들과 테니스도 치고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는 주말 별장을 하나 갖고 싶어졌어요. 내가 가지 않을 때는 에어비앤비 같은 숙박 공유를 통해서 재테크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시골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한적한 곳에서 나만의 아지트를 만들고 싶었어요. 너무 전원주택 단지 같은 곳은 아무래도 테니스 치는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한쪽에는 이렇게 산을 끼고 있는 아늑한 땅을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테니스 코트 한 면이랑 집 한 채를 짓기 위해서는 최소 300평 정도는 필요하더라고요. 단 300평의 이 땅 모양이 네모 반듯한 땅이어야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땅을 찾아서 한 6개월 정도를 헤맨 것 같아요. 하지만 네모 반듯한 땅을 찾는 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땅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생각했던 300평보다 훨씬 면적이 컸어요. 정말 제 마음에 쏙 드는 땅을 찾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양평군 단월면에 위치한 땅이었고요. 총 면적은 740평짜리 땅이었어요. 정해놓은 예산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질러버렸습니다. 원래는 주말 별장으로 테니스 코트 한 면과 집 한 채를 지을 계획이었었고, 내가 가지 않을 때에는 에어비앤비로 재테크를 하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예약이 생기면 돈은 벌어서 좋겠지만 또 제가 가지 못한다는 건 또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땅도 740평짜리 여유 있는 크기로 샀으니까 테니스 코트를 2면 짓고 집도 2채를 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한 채는 내가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한 채는 에어비앤비를 하면 되니까요. 투자금은 2배 이상 제가 생각했었던 예산에서 오버됐지만 그래도 코트를 2면이나 짓는다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의 용도가 전이었어요. 한마디로 밭농사를 지어야 하는 땅인 거죠. 여기에 집을 짓기 위해서는 토지의 용도를 변경해야 하는데요. 이게 생각보다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서는 설계도 해야 되고 인허가도 받고 집을 건축해줄 시공사도 선정해야 되거든요. 또 테니스 코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문 업체도 또 찾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 테니스 코트를 만들어줄 업체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마침 모듈러 주택 전시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시회 구경을 갔습니다. 모듈러 주택은 쉽게 말하면 조립식 주택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서 디자인도 굉장히 예쁘고 이 모듈러 주택도 또 반영구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무엇보다 모듈러 주택의 장점은 건축 기간이 짧고 건축 과정이 상대적으로 심플하다는 거죠. 이렇게 예쁜 벽난로도 거실에 설치하면 분위기 있을 것 같네요. 여러 집들을 구경하고 많은 업체들과 미팅을 하면서 드디어 내 집을 지어줄 업체를 만났습니다. 자, 설계 디자인이 나왔습니다. 저는 집을 2층 집으로 짓고 싶었어요. 테라스에서는 맥주를 마시면서 경기를 관람할 수 있게 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집을 나란히 2채를 짓고요. 집과 집 사이에 다리를 연결할 거예요. 사람이 많이 오면 2층 테라스에서 파티를 할 수 있도록 꾸미고 싶어요. 자, 이 자리는 카페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카페도 이렇게 2층 테라스를 넓게 만들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또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게 하고 싶어요. 아직은 전체 공정의 반도 안 왔지만요. 나만의 멋진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테니스에 미친 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채널을 만들게 됐습니다. 나이를 먹으면서 저는 시간이 너무 빨리 흐른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나이를 더 먹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공간이길 바랬습니다. 이 공간에 있으면 늙지 않는다, 오히려 젊어진다, 이런 상상을 하면서요. 그래서 슬로우 타임, 시간이 천천히 흐르는 공간을 한번 슬로건으로 잡아봤습니다. 키워드는 슬로우, 여유, 힐링, 테니스 이런 키워드로 디자인 컨셉을 잡아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테니스 코트 색상도 유니크한 색상을 원했거든요. 그리고 주택 디자인도 흔한 일반 주택 컨셉이 아닌
좀 특이하고 유니크한 디자인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쁜 집들을 서치해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이런 큐브 형태의 집도 생각해 봤고요. 이렇게 컨테이너 스타일로 된 집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아무튼 예쁜 집들은 다 서치해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아참, 그리고 무조건 2층 집을 원했어요. 왜냐하면 2층 테라스에서 테니스 관람도 하고 경기를 촬영하면 좀 보기 좋은 앵글이 나올 것 같았거든요. 요즘 동호인분들 게임하면서 촬영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동호인분들이 경기를 촬영한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바로 코트 뒤에서 촬영을 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드론을 띄워서 경기를 촬영해 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드론 같은 경우는 한 20분 정도만 지나면 배터리 문제로 긴 시간을 촬영할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선수들 경기처럼 멋진 앵글로 촬영할 수 있도록 하려면 좀 더 높은 위치에서 촬영해야 되기 때문에 집 테라스 2층에서 촬영하실 수 있도록 만들 생각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조잔디 코트와 하드코트 중에서 어떤 코트를 더 선호하시나요? 자, 일단 비용 면에서는 어떤 게 더 저렴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시공 비용 자체는 인조잔디 코트가 더 저렴하더라고요. 이렇게 테니스 코트 색상도 예쁜 색상이 있는지 한번 서치를 해봤는데요. 이런 핑크 코트는 어떠세요? 한 번쯤 와보고 싶긴 하지만 아마 한 번 오고 안 올 것 같다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코트는 경기를 하면서 눈이 또 많이 부시다고 하네요. 오늘은 드디어 첫 삽을 푸는 날입니다. 이 날을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여름이 되니까 잡초들이 자라는 속도가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더라고요. 잡초들이 이렇게 자라는 걸 보니까요, 자연의 위대함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잡초를 다 제거하고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테니스 코트에 균열이 가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토목 공사라고 하더라고요. 토지를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좀 복잡한 일이 많고 골치 아프지만 그래도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보람도 있는 것 같아요. 양평에 테니스 별장을 짓고 에어비앤비로 숙박 공유를 하면서 재테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부동산 전문가에게도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부동산 전문가분은 재테크 관점에서는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결론부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은 선택이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한 번뿐인 인생이잖아요. 시간이 지나고 뒤돌아보면 내가 한 일보다 하지 않은 일을 더 후회한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영상은요, 테니스 코트 앞에 만들 카페 디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또 좋은 내용을 공유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를 개발하고 건축하는 일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더라고요. 시행착오도 지금 겪고 있고 또 제대로 알고 있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불필요한 비용들도 좀 나갔어요. 테니스 코트와 집 짓기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요. 제가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나면 제가 겪었었던 이런 시행착오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한번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는 내내 비가 와서 아예 작업을 하지 못했어요. 하필이면 장마가 시작할 때 공사를 하게 돼서 좀 속상합니다. 드디어 비가 그쳐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토지 외곽 부분에 보강토 쌓기를 시작했어요. 이 부분은 한 2m 정도 보강토를 쌓고 이쪽 위를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캠핑온 느낌이 나게끔 캠핑 의자나 테이블도 놓고요. 이렇게 나무 사이에 그물침대, 해먹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도 설치해서 뭔가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테니스 코트 컬러를 뭘로 할까, 이게 좀 가장 큰 고민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대한민국에 딱 한 개만 존재하는 그런 테니스 코트 색상을 하고 싶거든요. 보통 하드코트 컬러는 파랑색과 초록색 조합이 가장 많잖아요. 그리고 최근에는 보라색이나 파랑 또는 보라 초록 조합도 많이 보이던데, 제가 하고 싶은 코트 색상은요, 이 컬러예요. 뭔가 조금 핑키한 보라 컬러에다가 외곽은 좀 밝은 파랑으로 하고 싶거든요. 코트 색상이 너무 밝으면 공이 잘 안 보이거나 눈부실 수도 있으니까 좀 신중하게 결정해야겠죠. 주말 별장 겸 테니스 코트를 만들기로 마음먹고 본격적으로 공사를 시작한 지 벌써 50일이 지났어요. 하필이면 장마철에 공사를 시작해서 작업을 할 만하면 비가 오더라고요. 정말 속상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질어져서 한 2-3일 정도는 공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빨리 나만의 멋진 코트를 만들고 싶은데 마음만 급해지네요.
드디어 비가 그쳤습니다. 고양이 가족들도 비가 그쳐서 기분이 좋은가 봐요. 일로 와봐. 일로. 꺼져. 간다. 안녕. 비가 그쳐서 현장을 다시 방문했어요. 아직 땅 상태가 좋지 않네요. 계속 비가 와서 테니스장 부지는 이렇게 골재를 깔아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제 테니스장 배수로 공사를 시작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날씨가 좋아졌어요. 날씨가 좋을 때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작업하시는 분들도 공사의 속도를 내고 계십니다. 배수로 작업이 끝나면 바닥 다짐을 여러 번 하고 그 위에 아스콘 포장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드코트 아크릴 포장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테니스장 조명이 들어오는 날이에요. 조명 가격도 알아보니까 가격이 정말 천차만별인데 조명은 그래도 조금 비싼 걸로 하기로 했어요. 중국산 조명들도 가격을 알아보니까 훨씬 저렴하긴 하던데요. 솔직히 뭐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이 좀 예쁘고 가격대가 좀 있는 조명을 선택했습니다. 자, 이제 조명을 설치합니다. 크레인으로 조명을 이렇게 올려서 미리 작업해 놓은 기초 몰드에 조명을 튼튼하게 설치하는 중입니다. 짠! 드디어 조명 설치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시 비가 오네요. 조명을 설치하고 다시 비가 와서 3일째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 장마철이 끝나면 좋겠네요. 다음 영상은 예쁜 코트가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네요. 테니스 코트는 이제 바닥 다짐만 좀 더 하고 아스콘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비가 와서 2주 동안 공사를 못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비가 많이 왔는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비 피해 없으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원래 오늘 영상은 멋진 테니스 코트가 완성된 걸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2주 동안 공사를 못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그동안 진행 사항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하수를 파는 날이에요. 수맥을 찾아서 물이 있을 만한 곳을 찾았고요. 이 지점을 지금 뚫고 있거든요. 제발 이 자리에서 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수를 파는 깊이는 100m까지 파는 걸로 계약을 했어요. 식수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안반까지 뚫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하수물이 나올 관로를 내리고 있죠. 이 흰색 관로가 4m짜리니까 25개가 밑으로 들어가는 거죠. 작업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열심히 관로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완료되면 모터를 설치해서 지하수를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자, 드디어 지하수 작업이 마무리되었어요. 거의 하루 종일 이 지하수 작업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는 바닥에 잔디를 심을지 아니면 현무암이나 화강석 같은 그런 걸로 바닥을 깔지 고민했었는데 그냥 보시는 것처럼 파쇄석을 깔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려고 했었는데요. 실제로 시공된 것을 보니까 생각보다 예쁘진 않더라고요. 또 아무래도 테니스 코트가 오염되지 않도록 하려면 잔디 바닥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서는 편안하게 테니스를 관람하면서 시원한 맥주를 한잔 할 수 있도록 꾸밀 예정이고요. 캠핑 온 것 같은 느낌으로 고기도 구워 먹을 수 있게 하고 조명도 예쁘게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지하수만 파고 또 비가 와서 공사를 못하다가 오랜만에 정말 날씨가 좋아져서 공사를 시작했어요. 비가 오면 땅이 젖어서 최소 이틀 이상은 물이 빠지길 기다려야 하는데 8월달은 며칠에 한 번씩 계속 비가 와서 공사하기가 힘들었어요. 지금 하는 작업은 테니스 코트 쪽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고 있어요. 시멘트를 물에 섞어서 땅을 단단하게 만드는 기초 작업입니다. 공구리 친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이 작업에서 중요한 건 시멘트와 모래의 비율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해요. 모래하고 비율을 잘 맞춘 거요? 이런 거 잘못해서 성수대기고 삼풍이고 자빠지는 거요. 이런 기초 공사가 잘 돼야 테니스 코트에 크랙이 발생하는 일이 없겠죠. 레미콘으로 콘크리트를 계속 부어주면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지도 드디어 기초 토목 공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함이 느껴지는 게 무더운 여름도 이렇게 지나가고 벌써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콘크리트 작업이 끝나자마자 또 비가 왔어요. 땅이 아직도 군데군데 젖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주택 부지인데요. 오늘부터 텃파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콘크리트 발라놓은 게 마르지 않았네요. 그리고 이 부분은 테니스 코트 안쪽인데요. 이 공간을 예쁘게 꾸밀 예정입니다. 야외용 소파나 테이블을 놓고 운동하는 걸 여유롭게 관람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주택이 들어올 자리 기초 공사를 시작했어요. 아침 일찍부터 작업을 시작했고요. 모처럼 만에 작업에 속도가 붙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테니스 코트는 콘크리트 포장면 위에 이렇게 또 아스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중으로 작업하는 게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미콘이 레미콘이 콘크리트. 네. 그러니까 콘크리트를 치고 위에 이제 아스콘을 하는 게 아스콘 7, 8만 하는 거야. 웨어링은. 네. 그러니까 코트에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지금 이상 내가 볼 때는 이게 더 좋아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게 더 뭐 좋다 뭐 그런 어떻게 말씀 보면 더 좋아 이게. 왜? 이게 지방이 더 강하니까. 아무튼 이렇게 작업하는 게 테니스 코트에는 더 좋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지상에서 한 2m 정도 더 높은 곳인데요. 오른쪽으로는 난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자리는 캠핑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게 예쁘게 꾸밀 예정이고요. 고기도 구워 먹고 테니스도 구경하고 그러면 참 좋겠죠. 아스콘 작업은 절반 정도 진행된 상태고요. 이 작업을 하고 또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아스콘의 유분 성분이 다 날아간 이후에 이 테니스 아크릴 코트 작업을 해야 이 들뜨는 현상이 없다고 하네요. 자, 작업 중에 날씨가 또 흐려지고 있어서 조금 불안합니다. 오늘 오후에 비 소식이 또 있었거든요.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작업을 마무리해야 할 텐데요. 작업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죠? 이 장비는 아스팔트 휘니셔라는 장비입니다. 저도 처음 봤는데 신기하죠? 이렇게 아스팔트 휘니셔가 아스팔트를 깔면 또 이렇게 롤러가 올라와서 땅을 다져주는 거죠. 아무튼 토목공사를 직접 해보니까요, 정말 이게 신경 쓸 것도 많고 용어도 헷갈리더라고요. 비가 계속 오다 말다 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었는데요. 다시 날씨가 좋아져서 주택 부분 콘크리트 타설 작업과 테니스장 펜스 설치 공사를 하는 날입니다. 이렇게 거푸집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이 위에 집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집이 도착해 있겠네요. 영상 첫 부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집을 두 채 짓고 집과 집 사이는 이렇게 다리로 연결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콘크리트를 붓고 있습니다. 이 작업을 하고 나서 콘크리트가 단단하게 굳어질 때까지 또 며칠 기다려야겠죠. 올해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기초 공사하는 비용도 생각보다 견적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이제 펜스 공사하는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펜스 공사를 하려고 땅을 팠는데 땅 속에 빗물이 아직도 고여있네요. 진짜 뭐 하나 하기 참 힘드네요. 다 물이 있어요? 다 있어 다. 일단 빗물을 바가지로 떠내보고 있는데요. 작업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펜스 공사는 내일 다시 하기로 했고요. 일단 주택 부분 콘크리트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펜스 작업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기둥을 먼저 박았고요. 이제 기둥에 철망을 붙이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테니스 코트 안쪽은 보도블록 작업을 하고 있고요. 색상은 가장 어두운 색으로 선택했습니다. 운동하면서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을 만들 생각이에요. 그리고 산 쪽에는요, 이렇게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도 가격이 많이 올라서 작은 묘목을 심었어요. 무럭무럭 자라라. 그리고 철봉도 하나 설치했습니다. 테니스 실력을 키우려면 근력 운동도 열심히 해야죠. 자, 이제 주택 콘크리트 타설한 부분도 잘 건조가 되었고요. 자, 이제 이 위에 모듈러 주택이 얹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여곡절 끝에 펜스 설치를 모두 완료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테니스 코트가 마무리된 모습과 모듈러 주택이 올라오는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오늘은 테니스 코트가 완공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니스 코트 토목 공사가 완료되고 매트 시공을 먼저 했어요. 매트 시공이 완료되면 이렇게 실러라는 걸 여러 번 바르는 과정을 거칩니다. 제가 현장에 매일 와보지는 못하는데요. 오늘은 마침 테니스 코트에 실러 도포하는 걸 직접 볼 수 있게 됐어요. 이 작업을 거치면서 테니스 코트 표면이 굴곡 없이 좀 더 평평하게 되는 거죠. 이 작업을 여러 번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작업을 하고요. 코트 위에 물을 뿌려보면서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지 점검하고, 물이 고이는 부분은 또 보강 작업을 해주면서 코트 평탄화 작업을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테니스 코트 하나 만드는데 참 손이 많이 가네요. 자, 이제 드디어 코트 도색 작업이 시작됐어요. 대한민국에 딱 하나만 있는 색상의 예쁜 코트를 만들고 싶었는데요. 지금부터 코트 도색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트 바깥쪽 색상은 썸네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최대한 밝은 파란색을 선택했어요.
너무 밝으면 운동하면서 눈부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색상 선택에는 굉장히 큰 고민을 했었고요. 이렇게 도색 작업을 2번씩 칠해주고 있어요. 주택 기초공사한 부분도 모듈러 주택을 맞이하기 위한 밑작업이 진행 중이네요. 자, 이 위에 모듈러 주택이 딱 꼽히게 되는 거죠. 레고 블럭처럼요. 그런데 모듈러 주택 출발 일정이 또 일주일 미뤄지면서 여기서 또 작업이 멈췄습니다. 드디어 코트 안쪽 컬러 도색 작업을 시작합니다. 실제 테니스 코트 색상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이렇게 열심히 도색 작업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1차 도색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바로 이 안쪽 색상이었는데요. 제가 원하는 색상이요, 이 기본 색상이 없어서 따로 주문 제작한 색상이거든요. 뭔가 좀 핑키핑키하면서도 또 너무 쨍하지 않은, 아무튼 운동할 때 불편하지 않으면서도 예쁜 색상과 밝기를 찾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 2차 도색이 시작됐습니다. 색이 어떻게 올라올지 너무 기대가 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네요. 자, 첫 번째 코트 2차 도색 작업이 끝났고요. 이제 두 번째 코트 2차 도색 작업이 시작됐네요. 이런 거 보면 왠지 기분 좋지 않나요? 자, 다시 한번 갑니다. 이제 두 번째 코트도 도색 작업이 거의 끝나고 있죠. 촬영하다가 촬영기사님이 펜스에 부딪혀서 팔이 부러지셨네요. 자, 드디어 테니스 코트 도색하기 끝입니다. 제가 머릿속으로 상상했었던 색상이 잘 나온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쁘죠? 이름은 제 채널명과 똑같이 MGB 테니스 빌라로 정했어요. 진짜 보면 볼수록 너무 예쁘네요.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빨리 여기서 공을 치고 싶지만 일주일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요. 긴 여정 끝에 테니스 코트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동안 또 여러가지 난관이 있긴 했었는데요. 일단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자, 드디어 집이 배달 왔습니다. 크레인이 집을 옮기는 중이고요. 이렇게 모듈로 제작이 돼서 레고 블럭처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집이 어느 정도 완성돼서 오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이제 평수가 있다 보니까 여러 모듈이 합쳐져서 하나의 집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현장에 도착해서 인테리어나 외장 마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일단 집은 모두 도착해서 안전하게 잘 조립했고요. 특별한 변수가 없다면 한 3주 정도 뒤에 집이 완성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사실 또 특별한 여러가지 변수가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생각한 집은 이런 형태인데요. 쌍둥이 집 두 채가 나란히 있고 그 사이를 이렇게 다리로 연결하는 거죠. 그러면 2층 테라스가 상당히 넓어지겠죠. 2층은 야외 파티 공간으로 이제 활용하고 싶은 거죠. 모히또 한잔 하면서 테니스 경기도 구경하고요. 모히또 가가지고 몰디브나 한잔 하려니까. 최근에 얘가 계속 저희 집을 지금 어슬렁거리고 있는데요. 어디가? 야. 자, 아직 공사 중이긴 한데요. 집 내부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층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1층에는 방 2개와 화장실 1개가 있을 예정이고 2층으로 올라가면 방 하나랑 화장실 그리고 이제 야외 테라스 공간이 있는데 아직 올라가 볼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집이 완공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은 아직 공사 중이지만 테니스 코트는 완공됐으니까요. 자, 또 테니스를 쳐봐야겠죠. 오늘은 새로 만든 코트에서 지인들을 초대해서 처음으로 개시하는 날입니다. 아무튼 이날은 정말 감회가 새로운 날이었고요. 지난 6개월 동안 개발 허가부터 토목 공사, 코트 공사 등등 이런 작업을 하면서 진짜 힘들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가 만든 코트에서 운동하는 날이 오다니 참 뿌듯합니다. 근데 날을 잘못 잡았어요. 몇 개 못했는데 비가 와서 운동을 접을까 하다가
계속 운동했어요. 코트가 새 코트라서 일단 비가 와도 전혀 미끄럽지는 않더라고요. 아무튼 뭐 비가 와서 아쉽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요즘 코트 잡기 힘들어서 난리잖아요. 특히 주말에는요.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면 이 코트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집 공사가 마무리된 모습까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제발 다른 변수가 없길 바라봅니다. 원래 이번 영상에서는 모듈러 주택이 짠 하고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진짜 공사가 많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지금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카페가 들어설 자리 기초공사를 진행 중이거든요. 이 카페 기초공사도 진짜 우여곡절과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는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카페 기초공사가 마무리됐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2층짜리 카페가 올라올 예정이고요. 1층은 카페고 2층은 호텔 객실처럼 2개의 룸이 각각 독립적으로 생길 예정이에요. 2층 공간은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이나 그리고 또 테니스 코치님이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참, 코치님도 모시고 있거든요. 코치님들 한번 보시면 인스타 DM 부탁드립니다. 자, 이쪽이 테니스 코트 쪽에서 보이는 부분입니다. 카페에서 테니스 코트가 잘 보이도록 이렇게 통유리로 시원하게 뺄 예정이고요. 그리고 카페 2층 테라스에서도 커피 한잔 하면서 테니스 경기를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모두 완공되면 예쁠 것 같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2주 넘게 속을 썩이고 있는 집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과 같은 건물을 짓는 데는 대략적으로 이런 공정으로 지어지더라고요. 먼저 건물을 올리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죠. 방금 카페 자리 보여드린 것처럼. 그리고 골조를 세웁니다. 그런 다음에 전기 공사나 방수 작업, 그리고 단열 시공 같은 걸 하고 이제 창문이죠. 창호를 붙이면서 내장재를 붙이게 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단열을 위한 폼 작업이 완료된 모습입니다. 이 작업이 꼼꼼하게 잘 돼야 겨울에 춥지 않겠죠. 아무튼 이렇게 작업하고 난 후에 내장재를 붙인다고 합니다. 아직 내장재 작업이 완료되진 않았고요. 내장재 붙이는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외장재 시공을 하고 내부 인테리어까지 하면 공사가 마무리되는 거죠. 아무튼 하루빨리 좀 이 주택 부분 공사가 마무리됐으면 좋겠네요. 자, 밖으로 나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트 안쪽에 놓을 야외 소파를 주문했어요. 이런 형태의 소파인데요. 코트 안쪽 자리는 뭔가 이 몰디브 휴양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꾸미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파고라 같은 걸 뭐 넣는다던가 그럴 예정이고요. 그런데 이 소파가 조립형이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는데 이것도 은근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6인용 소파를 주문했는데 겨우 2개 조립하고 작업을 중지했습니다. 자, 드디어 원형 계단을 설치했어요. 코트에서 이 계단을 통해서 위로 올라가서 바베큐 파티를 하면서 테니스 경기도 구경할 생각입니다. 저는 이 위쪽 공간이 참 좋더라고요. 캠핑장 분위기가 나게 아주 예쁘게 꾸며볼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 난간도 설치해야겠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 난간이 설치된 부분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집 짓는데 10년 늙는다고 하잖아요. 진짜 늙고 있는 중입니다. 주택 쪽이 아직도 완공이 안 됐어요. 업체에서 11월까지는 꼭 완료한다고 했으니까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주택 내부는요, 내장재까지는 모두 완료가 됐어요. 이제 내부 인테리어만 하면 되거든요. 자, 내부 모습은 인테리어까지 끝나면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가장 기대되는 테라스로 한번 나가 볼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주택 두 채를 다리로 연결했습니다. 이 위에 데크를 깔고 난간까지 설치하면 끝입니다. 자, 이 위에서 한잔 하면서 고기 구워 먹으면 개꿀이겠죠. 자, 그리고 테니스 경기를 정말 최적의 각도에서 촬영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 위치에 삼각대를 설치하고 테니스 경기를 촬영하면 되죠. 촬영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코트 바로 뒤에서 촬영하면 반대편 팀 플레이가 잘 보이지 않아서 좀 불편하셨을 거예요. 아무튼 다음에 제가 한번 직접 촬영을 해봐야겠어요. 이제 카페 시공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업은 카페 골조를 세우는 작업인데요. 기초공사를 한 자리에 이 카페 골조를 세우고 있어요. 참고로 철근 콘크리트가 아니고 목조주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시공비도 더 저렴하고 시공 기간도 더 빠르다고 하는데 정말 카페는 제발 일정대로 완공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카페 골조를 세우는 작업은 생각보다 빨리 끝났어요. 공사 기간은 한 3-4일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토지 용도 변경을 하고 또 토목공사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면서 유튜브 영상에서는 얘기하지 못했지만 시행착오를 정말 많이 겪었어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불필요하게 지출한 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3-4천만 원은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테니스 별장을 만들 기회가 있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카페 골조 작업이 끝났어요. 카페가 완공되면 이런 모습이 될 예정이고요. 1층은 카페, 2층은 객실 2개가 생길 예정이에요. 참, 그리고 이 코트 윗부분에 난간 공사도 마쳤습니다. 이 위쪽 높이가 한 2m 정도 되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난간이 꼭 있어야 했어요. 자, 그리고 이건 송풍기인데요. 흡입 기능도 있다고 하거든요. 테니스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템인데 쿠팡에서 한 30만원 중반대 가격에 구입한 것 같아요. 자, 빠르게 조립해서 흡입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테니스 코트에 떨어진 낙엽 같은 거를 빨아들이는 데 사용하면 됩니다. 자, 테스트로 A4 용지를 한번 빨아들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테니스장에 필수품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물밀대죠. 이것도 조립하는데 한참 걸렸어요. 그런데 테니스 용품을 판매하시는 구독자분께서 물밀대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왼쪽이 제가 산 물밀대고 오른쪽 제품이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물밀대예요. 사용해 보니까 확실히 구독자분께서 선물해 주신 물밀대가 훨씬 좋았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이 선물해 주신 물밀대는요, 이렇게 혼자서도 잘 서 있습니다. 확실히 더 좋죠. 네이버 검색창에 가연 스포츠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 영상은 정말로 주택이 완공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혼자 공부하고 토지 매입하고 또 토지 용도 변경도 하면서 토목공사도 하고 이 집을 짓는 게 생각보다 정말 어렵더라고요. 그동안 수많은 시행착오도 겪었고 경험 부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시간 낭비도 정말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머릿속으로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런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제 마음속에서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빠른 시공을 위해서 모듈러 주택을 선택한 건데 생각보다 공사가 많이 지연됐어요. 자, 아무튼 집이 도착하고 이제서야 좀 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집이 어떻게 마무리가 됐을까요? 공사 마무리 과정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층 기둥은 원래 좀 메탈 느낌이 나는 외장재를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메탈 느낌이 나는 페인트로 변경하게 됐어요. 이쪽 부분을 뭔가 저희만의 좀 시그니처? 이런 느낌으로 하고 싶었는데요. 이게 계획대로 안 돼서 좀 속상합니다. 일단 테니스 코트 컬러랑 좀 비슷한 컨셉으로 핑크 컬러랑 블루 계열로 포인트를 주고 싶었는데 칠이 예쁘게 될지는 좀 모르겠어요. 좀 불안합니다. 자, 우여곡절 끝에 오늘은 드디어 2층 데크 공사가 마무리되고 난간 설치까지 하는 날입니다. 이 작업까지 끝나면 일단 주택 부분 공사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더 예쁘게 만들어 봐야지 하는 생각이었다면요, 지금은 제발 좀 빨리 끝내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정보다 2개월 이상 더 늦어지게 됐지만 그래도 끝나게 돼서 다행입니다. 자, 주택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어서 바비큐장을 만들려고 쿠팡에서 원터치 텐트 같은 걸 주문해 봤는데요. 얘는 한 25만원 정도 주문한 건데요. 이건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는 건지 이게 원터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이 텐트는 운동하다가 그냥 추울 때 쉬는 용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비큐 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자, 그래서 쿠팡에서 다시 주문을 했어요. 이번에는 캐노피 천막이고요. 3×4m짜리 사이즈로 주문했고 가격은 한 50만원 정도 주고 주문했습니다. 얘는 무게가 엄청 무겁더라고요. 남자 혼자 들기에는 힘든 정도의 무게고요. 자, 그러면 얘도 한번 설치해 보겠습니다. 진짜 전원생활하기 힘드네요. 설치하던 중에 또 눈이 오고 있어요. 눈이 오긴 했지만 그래도 멈추지 않고 설치를 완료했어요.
얘를 2층 테라스에 설치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여기에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공사가 완공된 집 내부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1층 거실 부분을 한번 볼게요. 1층에서도 이렇게 코트가 잘 보이죠. 한쪽 벽은 이렇게 우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줘봤고요.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요. 공사가 길어지니까 나중에는 그냥 다 포기하게 되더라고요. 일단 빨리 좀 끝내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아무튼 첫 번째 방인데요. 여기서도 코트가 잘 보이죠. 제가 힘들게 만든 이 캐노피 천막도 이 방에서 잘 보이고요. 참, 화장실도 잠깐 보고 갈까요? 화장실은 1층보다 2층 화장실이 더 크더라고요. 2층에는 샤워부스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저도 공사가 완공되고 알았어요. 여기가 1층 두 번째 방이고요. 이 방도 남자 4명 정도 자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2층에 올라갈 때는 머리 부딪히지 않게 좀 조심해야겠더라고요. 자, 아무튼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에는 방 1개와 화장실 1개가 있고요. 자, 일단 방을 볼게요. 자, 2층 방에서도 테니스 코트가 이렇게 잘 보이게 했고요. 문을 열고 나가면 바로 2층 테라스로 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2층 테라스 밖으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테라스. 제가 말씀드렸던 장소가 바로 여기죠. 여기서 테니스 경기를 촬영하면 각도가 딱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옆집과 연결된 다리가 있는데요. 이쪽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여기 2층 공간을 나중에 파티 공간으로 꾸미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반대편 집으로 한번 가볼게요. 기둥 색상이 좀 어떤가요? 처음 계획과는 좀 다르게 시공이 돼서 좀 김이 새긴 했는데요. 뭐 지내보면서 나중에 다시 이 부분은 부분 시공을 하든지 뭐 그럴 계획입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테니스 경기하는 걸 촬영할 각도가 딱 나오죠. 자, 밖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장면이 2층 공사가 마무리되기 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이 장면은 공사가 완공된 후의 모습입니다. 조금만 더 멀리서 보면 이런 느낌이고요. 자, 뒤에서 본 장면입니다. 2층에서 바라보는 코트 뷰가 괜찮죠? 날씨가 따뜻할 때는 여기서 바베큐 파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자, 좀 더 멀리서 한번 볼까요? 며칠 전에 눈이 정말 엄청 많이 오고 추워졌는데요. 눈 치우는 것도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눈 치우면서 약간 현타가 오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아무튼 제가 생각한 전원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말이죠. 자,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는데요. 테니스 치는 분들 특히 겨울에 부상당하지 않게 안전하게 운동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무릎, 엘보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이 땅을 이렇게 바꿨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나만의 테니스 별장을 만들어보고 싶다는 상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드디어 꿈을 이뤘습니다. 2022년 2월에 토지 구매 계약을 했고 2022년 4월부터 토목공사를 하고 집을 지으면서 완공하기까지 진짜 우여곡절이 참 많았고요. 경험 부족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마음고생도 많이 했어요. 금전적인 손해도 당연히 많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고 제가 전체 공사 비용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공사 과정은요,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계속 공유해드리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이나 메일로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런 드론 영상만 보시고 주소도 모른 채로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찾아오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말 테니스 열정도 대단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꾸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에 정말 많이 놀랐어요.
그동안 토지 개발이나 건축 경험이 전혀 없던 제가 책을 보면서 공부하고 인터넷 검색도 해가면서 진짜 맨 땅에 헤딩해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나름대로는 공부도 많이 했고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공사를 시작하니까 제가 많이 부족했다는 걸 느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행착오도 많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낭비한 비용도 컸다는 거죠. 그동안 시행착오를 제가 얼마나 했는지 한번 세어봤는데 크게 한 6가지 정도 정말 뼈아픈 시행착오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낭비한 비용도 한번 계산해 봤거든요. 한 3,400만 원쯤 되더라고요. 돈을 낭비한 게 아깝기도 했지만요, 공사 퀄리티가 원하는 만큼 안 나온 부분도 참 속상했어요. 그래서 저와 같은 꿈을 가진 분들이 저처럼 시행착오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주제로 초보자가 토지 매입부터 건축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주제로 해서 따로 제가 강의도 만들었어요. 제가 따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그동안 진짜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하셨어요. 예를 들면 개발 허가 어떻게 받냐, 테니스 코트 공사나 건축 설계는 어디서 했냐, 소개 가능하냐, 뭐 내가 땅에 있는데 내 땅에도 이런 거 만들 수 있냐 등등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문의를 해주시는데 제가 하나하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자, 그래서 너무 준비 없이 시작하셨다가는 저처럼 마음고생 하실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제가 했던 실수나 시행착오는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토지 개발을 위한 기본적인 지식부터 이제 토지 용도 변경, 건축 허가, 그리고 시공사 선정부터 완공하기까지 꼭 알아야 될 내용이나 공사 공정별로 제가 시행착오를 왜 했는지, 또 시행착오를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공사를 직접 해보니까요, 건축사나 토목사무실 같은 데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들도 PPT로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과연 쑥박이나 코트 대관 이런 걸로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또 투자 대비 할 만한 건지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어요. 저처럼 근로소득 외에 다른 부수입을 만들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퇴직 이후에 어떤 생계를 고민하시는 분들, 또는 조기 은퇴나 파이어족이 되고 싶은 그런 분들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좋아하는 일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다면 그게 최고겠죠. 자, 아무튼 자세한 부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가 못다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주택 부분도 공사가 많이 지연됐지만요, 카페 쪽 공사도 문제가 많았어요. 처음 설계 도면대로 진행 안 된 부분도 있고요. 여기까지 공사하고 한 3주 동안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공사가 중지된 적도 있었거든요. 결국 시공사에 자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저는 돈을 줬는데 제가 준 공사 대금을 다른 공사 현장에 돌려막기를 한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화가 엄청 많이 났어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공사 대금을 시공사에 더 이상 못 주겠다고 했어요. 야, 니네들이 또 다른 데 돈 쓸 수 있으니까 내가 하청업체에 직접 결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대신에 공사 잔금에서 차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공정별로 직접 다 체크해 가면서 하청업체 결제도 제가 직접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공사를 마무리한 거죠. 자, 이렇게 서둘러서 했는데도 결국 겨울을 피해갈 수는 없었어요. 자, 아무튼 공사를 해보니까요, 겨울은 무조건 피해서 하는 게 좋겠더라고요. 예를 들면 도배 작업이나 타일 작업 같은 것도 날씨가 추우면 하자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카페 내부도 보면요, 도색도 참 개판이고 마음에 안 들어서 결국 제가 추가 비용을 내고 다시 했어요. 업체에서는 이 빈티지 느낌을 준 거라고 하는데 참나 이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우여곡절 끝에 공사가 끝나긴 했는데요, 여전히 여러 가지 하자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 하자 공사를 해달라고 진짜 수십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시공사에서는 아직도 하자 보수를 안 해주고 있어요. 계속 다음 주에 온다, 다음 주에 온다 이런 식으로 미루고만 있는데 그게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떻게 해서든 하자 보수를 제가 꼭 받고 제가 손해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비용도 청구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도 뭐 우여곡절 끝에 뭐 많이 부족하지만 완공을 했고 지금은 테니스 전원 생활을 하면서 방문하신 분들과 윌슨 라켓 뺏기 게임도 했었고요. 이렇게 테니스 대회도 개최하면서 대회 참가하신 분들과 상품 걸고 이벤트 경기도 했었어요. 제가 테니스를 너무 치고 싶어서. 자, 아무튼 우승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매달 이런 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니까요, 우리 MGB 테니스 구독자분들 중에서도 시간 되시는 분이 계시면 꼭 한번 신청해 보세요. 자, 아무튼 1년 가까이 마음고생은 좀 심했지만 그래도 마음고생 할 만한 가치는 있다, 이게 제 결론이고요. 하지만 저처럼 할 거면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야
저처럼 마음고생을 안 하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공사 공정별 전체 공사 비용을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 토지 구매 관련 비용입니다. 총 3억 974만 8,060원이 들어갔고요. 토지 비용 외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취등록세, 법무사 수수료 모두 포함한 비용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개발 허가에 들어간 비용인데요. 총 4,853만 3,200원이 들어갔어요. 건축사, 토목사 비용이나 농지를 건축하기 위해서 이제 용도 변경하는 비용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제가 시행착오로 낭비한 돈이 한 1,000만 원쯤 되는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픕니다. 자, 세 번째로 주택 부분 건축 비용입니다. 총 2억 7,172만 4천원이 들어갔는데요. 주택 건축 비용 외에 기초공사 비용, 그리고 역시 시행착오로 낭비한 비용 포함입니다. 자, 어떤 시행착오를 했는지는 제가 따로 강의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네 번째로 카페동 건축 비용인데요. 총 1억 3,85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기초공사 비용 포함이고 여기 카페 데크 비용은 별도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테니스 코트 2면 짓는데 들어간 총 비용입니다. 1억 9,759만 3,400원이 들어갔는데요. 여기에는 토목공사 비용과 조명 설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조명이나 이제 토목 비용들인데요. 총 4,662만 원이 들어갔어요. 이 단계에서도 시행착오로 한 2천만 원 정도 날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공사에 들어간 총 비용은 10억 1,271만 8,660원입니다. 자, 제가 시행착오만 겪지 않았어도 전체 공사 대금이 10억이 넘지 않았을 텐데요. 가슴이 아프네요. 그래도 제가 토지 구매부터 완공까지 경험해보면서 뭐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그런 시행착오도 저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소중한 경험을 여러분들과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심 있는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